네, 오늘도 시장은 지수는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이 안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따라가시다 보면 조금 정신 없으실 것 같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저희 이제 숲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빅피처입니다. 최대표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장에서 지금 호재가 나왔잖아요. 저희가 주말에 쉬는 동안에 반년을 넘게 시간을 질질 끄던 부양책이 결국에는 합의가 돼서 알터니가 빠진 기분이 들긴 합니다. 일단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우리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두 개가 그 코로나하고 이제 부양책이었습니다. 일단 부양책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제 시장에서 크게 기대는 안 했지만 이 부양책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어찌 보면 큰 걸림돌 하나는 제거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부양책 같은 경우는 뭔가 특별하게 뭐 새로운 사업을 위한 큰 SOC 투자 부양책이 아니라 진짜 미국 내에서 그 실업자라든가 아니면은 어려운 기업, 그다음에 더더욱 어려운 지방 정부들을 위한 그러한 부양책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일요일 날 일한다는 건 생각할 수 없는데 주말에 그들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타협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 이 부양책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마중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이제 진짜 경기를 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부양책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부양책도 어려웠는데 진짜 우리가 어찌 보면 민주당이 원했던 2조 이상의 그러한 부양책이 향후에 나올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양책으로 인한 재료는 이제 여기서 좀 소멸될 것 같고 이제는 코로나 쪽으로 다시 이제 포커싱을 하는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로나는 문제가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시장이 강하다는 겁니다. 왜 이러한 내성이 생겼을까? 결국 코로나가 3월 달에 비해 지금 엄청나게 악화되고 문제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히려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건 결국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에 나타난 저금리와 유동성은 절대 못 건드려 라는 게 지금 투심에 잡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잡히면 오히려 그 이후에 변동성이 나오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계속 불거질 때는 시장은 더 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도 그랬잖아요. 시장 반응이 올 한 해 내내 조금 그랬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부양책 타결과 관련해서요. 지금 시장에서는 오늘 우리 시장에서 보면은 그냥 재료 소멸로서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잖아요. 아직 장 마치고 이게 미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정교장의 반응은 저희가 확인 못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시간을 오히려 끄는 게 더 좋을 거다. 왜냐하면 모멘텀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각도 있었기 때문에 산타 랠리를 가져가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타이밍이라고 좀 봐야 된다라는 시각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질질 끄는 경기 부양책 겨우 합의가 됐는데 앞으로도 과정이 순탄치가 않을 거다. 여러 가지 부양책을 쓰는데 이런 데 조금 더 포커싱이 맞춰질 거라고 하신 게 맞으세요? 일단 네. 부양책 같은 경우는 질질질질 끌어서는 될 시점이 아니었어요. 제가 뭐랄까 10월 달 이런 때는 부양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기대감으로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말을 자주 해드렸는데 현 시점에서는 여기서 더 딜레이 시켰을 때는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인 성격상 일요일 날 일 안 하는 그 사람들이 일요일까지 나와서 이것을 조율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미국 기본적으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해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의 부양책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어찌 보면은 코로나가 여기서 잡히지 않고 더 문제가 되면 아마 부양책이 또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예. 그러나 좀 치료제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서 또 부작용 조금씩 나오지만 어떤 약이든지 부작용이라는 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뉴스에서 나오는 영국에서 부작용 나왔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냥 치료제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잡히게 되면 시장은 오히려 거기에서 이제 방향을 우리가 좀 잡아야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틀 아에서 이 뉴스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저희 이제 조금 더 이제 숲보다는 나무 쪽에 지금 집중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대응의 영역에서는 쉽지가 않으실 것 같은 게 정치 테마주가 매일매일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수남매가 돌잖아요. 윤석열 테마, 이재명 테마, 오늘 다시 안내 움직이게 되면서 안철수 테마가 다시 한번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가서 어떻게 중심 잡아야 될까요? 네, 우리 정치 테마주는 제가 한 2달 전부터 좀 언급을 했습니다. 시장의 틈새 시장으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을 많이 해드렸는데 결국 요건 이제 흐름을 아셔야 돼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나와 있는 건 부산시장하고 서울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재보궐에 따른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특히 2020년도에는 대선까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지금은 인물주예요. 즉 어느 사람에 따라서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지금은 즐기셔야 되고 내년 구정 이후로는 정책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갑자기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안철수 씨 이 사람이 이 종목이 더 가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안 나오고 오히려 안철수를 밀어줬을 때는 더 탄력적으로 갈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또 거기서도 또 새로운 사람이 나와가지고 경합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뉴스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안철수보다 A라는 사람이 더 뭐랄까 상승률이 높아 그러면 안철수 그 다음날 또 개파락하고 또 거기서 또 빌빌빌빌 대다가 또 역전했어 그럼 또 다시 급등하고 이러한 식으로 가는 게 정치 테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갭 떴을 때 쫓아가기보다는 이제는 기다리면서 좀 어느 정도 숨고르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한 흐름 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오늘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좀 보면은 상한가가 안 풀립니다. 동신건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전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그러면 이제 대권에서는 조금 멀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또 이재명 관련주가 부각이 되는 이런 또 이제 순환이 돌고 있는 건데 동신건설이 벌써 이틀째 상한가 내고 있고 일자로는 5거래일 릴리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말하는 뭐 세력들에 대한 작전이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세력이란 단어를 꼭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세력은 외국인도 세력이고 기관도 세력이고 큰돈 많은 사람도 세력이에요. 어떤 한 특정만 세력이라고 말하는 건 제가 봤을 때 틀렸습니다. 왜? 기관들도 지들이 짜가지고 올리고 외국인도 지들이 짜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다 세력이라는 단어로 저는 표현해주고 싶고요. 일단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이제 경기도 사는데 호불호가 좀 갈려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일 잘한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최근에 뉴스 보면은 일단 인지도에 있어서 1등 하다 보니까 관련 종목이 팡팡팡팡 치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뭐 점상 가기 때문에 이건 뭐 대응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뭐 하단에 보면 또 많은 이재명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도 차근차근 접근하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재명 관련주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사람이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들도 좀 팡팡팡팡 움직이는 게 많아요. 성향 따라가는. 그렇죠. 여당 쪽에서는 일단 이낙연, 이재명, 그다음에 정세균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여당의 이제 선두주자라 보고 야당은 아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권에서 또 나오게 되면 이쪽이 좀 죽으면서 그쪽이 좀 올라가고 막 시속 게임 나오고 그러다가 구정 이후부터는 그들이 말하는 정책이 과연 뭐냐? 정책. 그렇죠. 근데 그 정책주들이 결국은 내년 한 3개월, 4개월, 5개월을 시장에 주도하면서 올라갈 것 같고요. 특히 내년에 만약에 시장이 안 좋으면 이들 쪽으로의 수급은 더욱더 폭발적으로 갈 것이고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게 되면 이들 쪽의 수급은 그닥 좀 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때그때 그 분위기에 따라서 굉장히 발빠르게만 대응 가능한 기술적인 영역이라고만 봐주시겠어요? 네. 이 정치 테마주들은 급등할 땐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급등했다가 오히려 악재성 뉴스 나오면서 급락 나오는데 그 사람이 주자로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은 그러면서 거래량을 보는 거예요. 급락 나왔는데 이제 그 다음 며칠 동안 보니까 거래가 줄어들어. 그럼 거기서 다시 세력들이 매집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뉴스가 나오는 거지. 희한하게 이 뉴스도 어찌 보면 그들하고 결탁되어 있는지 쭉쭉쭉쭉 빠질 때는 아무 말 없다가 다 빠진 다음에 모두가 포기했을 때 되면 또 뭐 뉴스 좋은 뉴스 뭐 호재성 뉴스를 같이 붙여버려요. 그래놓고 갭 뛰다 보면은 또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급락 나오고 저가에서 쇼캔들 나오면서 거래가 줄면 그때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게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대응의 어떤 그 방법까지 자세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주가가 빠질 때 거래량을 보고 들어가는 거다. 미리 선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다음에 저희 코로나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종목들이 오늘 장에 강합니다. 뭐 대웅제약이라던가 종근당,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보다 오늘 헬스케어가 거래 대금이 더 많거든요. 1등입니다. 계속 파수스키 세용의 주세 주가를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또 보유자분들 영역으로 완전히 갔다고 봐야 됩니까? 셀트리온 그룹사, 대웅제약, 종근당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을 보면서 우리 바로 밑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좀 거래소가 좀 빌빌빌 되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좀 힘이 약해졌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죽었냐라고 했을 때 아직 하단에 22평선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죽었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제 핵심인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를 보면은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우리 정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들 종목들도 네. 잘 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 오늘 이제는 적산병 딱 나오면 21 이평선 지켜주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추세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예. 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하고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은 오늘 신고가 쳤지만 죽고자 하는 모습이 아직 안 보여요. 아직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조금 2, 3일 정도 조금 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 어때요? 또 신고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제약하고 헬스케어가 신고가 만들고 셀트리온은 아직 신고가에 대한 영역이 남아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코로나에 대한 어찌 보면 그 악화 정도가 어떤가 대단합니다. 지금 218국에서 지금 코로나가 발생했고 7,600만 명이 확진자예요. 근데 미국이 거기에 이제 1,800만 명, 우리나라도 계속 1,000명대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 엄청나게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커요. 그러게요. 예. 그런데 시장이 이만큼 견조한데 결국 여기에 중심이 되는 종목군들은 그렇다고 하면 결국 코로나가 완벽하게 치료제가 나왔어. 모든 게 클리어돼. 그때 되면 이들 종목군들은 아마 힘을 잃을 거예요. 거기서 얘네가 더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직 코로나가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진다라는 건 이들 종목군들이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신풍제약도 보니까 굉장히 급락했다가 플러스 나오는 모습을 내가 오면서 봤는데 그래요. 예. 보면은 신풍제약도 오늘 마이너스 14% 갔다가 지금 아까는 뭐 플러스 났다가 지금 보시면 오늘 올라간 것도 오락가락하네요. 예. 네, 21 이평선까지 갔다라는 건데 그럼 이러한 종목도 죽었냐 그러면 안 죽은 거예요. 결국은 아직 살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도 코로나의 흐름하고 같이 연동해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웬만하면 고점주들 사키런에 사인 주셨는데 이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저희가 조금은 더 퍼포먼스를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고 계셔야겠어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계속 이어나가자라는 전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큰 그림 그려주세요. 선생님. 네, 일단 코로나 확산세는 증시 버팀목이다. 어찌 보면 좀 아이러니한데 여튼 이 코로나가 확산세가 나면 날수록 시장은 죽지 않는다라는 게 제 최근의 흐름이고요. 장중의 변동성 보여줍니다. 이건 고점에 대한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장중에 막 1% 내려가다가도 반등 나오죠. 겁먹을 필요 없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맷집 참 강하고 아이러니한 이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